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러빗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스코드의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 인수에 실패하면서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 파트 확장에 더 애를 쓰는 모습인데요. 무려 100억 달러의 인수를 진행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디스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120억 달러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심지어 최근에는 트위터도 이 디스코드 인수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현재 디스코드의 회사 가치는 150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어쨌든 디스코드는 현재까지 제안된 거래가 모두 불발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디스코드가 과거 에픽게임즈와 아마존을 통해서도 인수 협의가 들어왔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아직까지는 회사의 매각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 PSP와 PS3 그리고 PS 비타 스토어 폐쇄를 예정 중에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게 저 역시도 좀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도 상당히 좀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비자들, 유저들 입장에선 썩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겠죠. 자, 어쨌든 유저들의 반응이 꽤나 뜨거웠던 것 같고 소니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플레이스테이션 3와 플레이스테이션 비타용 스토어를 계속 오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PSP의 마켓 기능은 예정대로 7월 2일에 폐쇄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유저들의 반응도 살피고 그에 맞춰서 계획을 바꾸고 또 공식적으로 우리가 판단 미스였다라고 인정한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자, 얼마 전 엔비디아는 GTC 21 기조연설에서 ARM을 채택한 서버용 CPU 그레이스를 선보이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영국 정부는 국가 안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엔비디아의 ARM 인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ARM의 기술이 영국의 주요 산업 인프라를 뒷받침하고 있고 국방 및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된 이 기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에 개입할 수밖에 없으며 최종 조사 보고서는 7월 3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며 경쟁 및 관할권 그리고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 영국 정부의 조사로 인해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인수가 중단되었다, 인수가 취소되었다라고 말할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7월 30일까지 제출될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서 거래를 성사시킬지 혹은 좀 더 깊이 있는 조사를 진행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리스 챙 회장은 최근 대만에서 열린 싱크탱크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자, 이 연설에서 챙 회장은 TSMC를 설립할 당시 인텔에 투자 요청을 한 적이 있었고 그렇지만 인텔은 이 요청을 그 당시에 거부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어느덧 30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최근 계약 칩 제조 분야에 진출하기로 한 것을 보면 뭔가 좀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라고 정리했는데요. 대만 엔지니어들은 미국 엔지니어들보다 훨씬 전문적이며 또한 우리는 자신의 직업에 헌신적입니다. 미국은 이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뛰어난 대만의 엔지니어들은 잘 갖춰진 대만의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섬의 여러 지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 자금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생산 비용적인 측면에서 대만이 훨씬 낮기 때문에 결국 경쟁에서는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수백억 달러를 지출했지만 반도체 제조 공정은 TSMC보다 5년 이상 뒤떨어져 있습니다. 로직 IC 설계 역시도 2년 가까이 뒤떨어져 있지요. 이만큼 대만은 기술 우수성과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TSMC의 유일한 경쟁자는 삼성입니다. 한국도 대만과 유사하게 제조업 부분이 활발하고 강력한 인재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대만이 가진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다른 기업이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와 대만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부막으로서의 우리 TSMC의 타이틀과 입지를 대신하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영상에서 더는 제가 못 해먹겠습니다.
이거는 뭐 국뽕이 넘치다 못해서 아주 그냥 익사할 것 같네요. 그리고 스스로 TSMC가 대만의 대표 기업이다라는 마인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어쨌든 맞는 이야기인 건 맞습니다만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그런지 뭐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글쎄요. 보면서도 참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삼성 말고는 그닥 신경 쓰이지가 않는다고 하는 TSMC였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올여름 클라우드 PC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GD넷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로젝트명 대슈트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PC 서비스를 올 여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6월 또는 7월 중으로 예상을 한 건데요.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연례 인스파이어 파트너 컨퍼런스가 7월 중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PC와 관련한 제품 판매 등 파트너사와의 마케팅 등의 이유로 이때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반응입니다. 프로젝트 대슈트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상화, 애주어 기반의 클라우드 PC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사용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스크탑이나 크롬북 등으로 클라우드 PC에 접속해서 MS 오피스 등의 작업 환경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PC 서비스는 사용 시간에 따른 종량제 개념의 요금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 준비 중인 이 대슈트의 경우는 미디엄, 헤비,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구독 옵션에 따른 정액제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구독 옵션에 따라서 클라우드 PC가 제공하는 CPU라든지 메모리 용량, 그리고 스토리지 용량에도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자, 일단 정식 출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 이렇게 출시가 된다면 상당히 많은 기업이나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를 베이스로 한 저가 PC라든지 라이트한 크롬북 같은 그런 노트북의 출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버워치를 통해서 국내 게이머들에게 누구보다도 친숙한 이 블리자드의 게임 디렉터 이 제프 카플란이 블리자드를 떠납니다. 제프 카플란의 후임은 오버워치 팀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으로 아론 켈러가 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제프 카플란이 블리자드를 퇴사했다는 소식에 오버워치 2 개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을 의식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블리자드는 현재 오버워치 2 개발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전했습니다. 참 오버워치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미운정 고운정 많이 들었을 이 제프 카플란이었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참 아쉽네요. 자, 카카오뱅크가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전에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페이가 먼저 코스피 쪽으로 IPO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따로 분리해서 상장시키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카카오페이는 마켓 규모 및 해외 투자 유치에 좀 더 유리한 코스피로 최종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카카오뱅크가 지난 15일 상장 예비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지만 카카오뱅크가 최근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고 또한 현재 20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거품이 꼈다는 일각의 시각 등을 고려해 카카오페이가 먼저 상장을 진행을 하고 이 카카오페이 상장이 무사히 마무리된다면 이후 카카오뱅크의 상장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카카오가 작년에 카카오 게임즈를 시작으로 올해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거기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까지 연이은 상장으로 자금 확보 등 성장 동력원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카카오가 기대되는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요즘은 정말 쪼개는 게 유행인가? 라는 이런 생각 말이죠. 자, 그동안 계속 루머로 떠돌던 RTX 3080 Ti가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선 비디오 카드를 통해서 RTX 3080 Ti의 GPU 칩 사진이 유출되었고요. 이고르 랩에 의해서 샘플을 통해 진행된 채굴 테스트 결과도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내용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메모리는 12GB 용량의 GDDR6X가 탑재되었고 메모리 대역폭과 프로세스 성능이 RTX 3080 대비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자, 유출된 스펙만 두고 본다면 거의 3090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나중에 출시가 된다면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은 MSRP 기준으로 $100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픽카드에서 MSRP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이기 때문에 파운더스 에디션을 만들고 공식 홈에서 $1000에 팔면 괜찮겠네요. 자, 카드라 소식 오랜만에 전해드립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 및 그래픽카드 관련한 카드라입니다. 엔비디아에서 5월 2주차까지 칩 공급을 일시 중단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의 노동절 휴무일이 끝날 때까지 공급 중단을 진행하겠다라는 건데요.
뭐 그렇잖아도 칩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뭐 공급량은 더 부족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칩 공급 중단과 더불어 1660 슈퍼 및 1650 슈퍼가 사실상 단종 절차에 들어간다라는 카더라도 있습니다. 소비자 시장에서 해당 제품이 단종되고 대신 이 제품에 들어가는 칩을 활용해 채굴용 CMP 카드를 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RTX 3080 Ti 소식에서처럼 앞으로 Ti 제품 라인이 출시되면서 이제 기존 RTX 30 라인업을 Ti 시리즈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트리 제품군입니다. 이 GT710, 730, 1030도 칩 공급량이 30에서 50% 정도 감소될 것이다라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그냥 그래픽 카드라는 제품군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면 씨가 말라버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채널 러비다투에서는 다양한 IT 관련 소식과 제품 리뷰 등을 전해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